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성공은 모래성입니까? 아니면 바위입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상인은 상도를 지키고 군자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이익에 매몰되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눈속임, 말 안 하면 모르겠지 하는 기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남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의 유일한 뿌리, 정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고급 재료를 쓴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료값이 올랐다면 솔직하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손님을 기만하는 것은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성경 속 유다가 예수를 팔 정도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돈 때문에 신용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편법은 쉽고 빠르지만 정직은 고독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정직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손님을 당당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내면의 공력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가 왜 이 장사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철학이 있을 때 매장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위생까지 챙기는 세심한 배려가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돈만 쫓습니다. 안전은 뒷전이고 이익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큰 재난을 맞이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직원을 부품처럼 대하며 돈만 벌려는 사장에게 무슨 정직과 꿈이 있겠습니까? 돈은 직원이 벌어다 주는 것이고 사장은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신용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정직의 엄중함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지생야직, 망지생야, 행이면. 사람의 삶은 본래 정직한 것이니 정직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은 요행이 재앙을 면할 것일 뿐이라고 뜻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성공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또한 민무신분립이라 하여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의 신뢰를 잃은 매장은 겉으로 화려해도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멀리 보는 안목을 기르고 매 순간 자신을 성찰하며 정직의 길을 걷는 것이 군자의 경영입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결과만큼이나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나만의 상도를 세우며 스스로에게 떳떳한 재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살피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내가 올바르고 신용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히 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바위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양심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진심은 통하고 정직은 남습니다. 원두가 정직한 농부의 손길을 거쳐 정직한 불길을 건뎌야 최상의 향을 내듯 여러분의 인생도 정직이라는 필터를 거쳐 가장 고귀한 향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손자병법 구변편 4. 싸우지 않음 이것도 전투의 일환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칠 수 있는 적이 있지만 치지 않는다.
적군을 공격할 수 있음에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군을 공격할 수 있지만 지형이 험준하여 오래 머물 수 없다. 머물게 되면 앞에서 얻었던 전과를 잃게 되니 이겨도 이익이 별로 없다. 게다가 궁지에 몰린 적이니 필히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적을 발견했을 때 충분히 공격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소규모 적군이 험지를 점거하여 사력을 다해 싸우려고 한다면 그들을 먹어봐야 크게 이익도 안 되며 치러야 할 대가는 클 수 있다. 심지어 전체적인 전략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공격하지 말라는 뜻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앞서 논했던 말을 정리한 듯하다. 이를테면 적의 예봉을 공격하지 말라. 본국으로 귀환하는 적의 부대를 막지 마라. 적을 포위하면 탈출구를 비워놔라. 궁지에 몰린 적을 압박하지 말라. 사지에 있는 적을 공격하지 말라 등이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내가 강하고 적이 약할 때 적의 선봉대가 먼저 도착하면 역시 공격하지 말라. 선봉대가 놀라 후발 부대까지 퇴각하면 전체를 섬멸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가림은 이렇게 해설했다. 채찍과 당근을 구사하여 적을 항복하게 할 수 있는 형세라면 굳이 공격하지 말라. 적이 궁지에 몰려 험준한 지형을 차지했을 때 내가 공격하면 사력을 다해 싸울 테니 그럴 때는 단단히 지키고 있다가 적이 힘이 빠질 때를 기다려 공격한다. 장애는 이렇게 보충했다. 놓아주어도 손해날 것이 없고 이겨도 이익날 것이 없을 때는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 하찮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다. 게르, 살도 별로 없는 닭갈비, 먹자니 먹잘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다는 뜻인데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소한 이익을 취하려다가 큰일을 망치거나 전체적인 전략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행군은 전투의 일부이다. 심지어 전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경도 전투의 일부이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를 알게 되었다. 싸우지 않음. 이것도 전투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는 장단득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전체적인 국면을 조감하라는 뜻이다. 적군 1000명을 죽였지만 아군 800명이 희생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전체적인 국면이란 국부적으로는 유리해도 전체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승리에 집착하면 시간을 지체하여 대세를 그르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승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칠 수 있는 적이 있지만 치지 않는다. 참으로 간단한 말이라 누구나 들으면 금세 이해한다. 독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이라 했으니 이제 자신을 돌아보자. 저 말을 우리는 단 하루라도 실천해 본 적이 있는가? 이익이 확실히 나오는데 일인데도 안 한 적이 있는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임인데도 안 간 적이 있는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술인데도 참은 적이 있는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을 영웅시하여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 좀 쉬면서 여유를 찾는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하루하루가 어찌나 바쁜지 숨 돌릴 틈 없이 일하며 세상의 모든 기회를 잡지 못할까 안달이 났다면 당신은 마치 원숭이가 계속 큰 옥수수를 찾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듯 경험과 실력을 진정으로 축적하여 크게 성공하기를 어려운 것이다. 허겁지겁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려 하지 말고 잠시라도 숨을 돌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미래를 찬찬히 설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도대체 내가 이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무작정 달리기만 합니다. 달리다 보면 얻는 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달린 길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냥 지나쳤던 시간들과 미처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남는 거죠. 이제는 나를 봐야 할 때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만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이 되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